설 연휴가 지났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정식 명칭은 이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리가 그냥 중국 우한에서 이게 지금 시작이 됐죠.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데 편의상 우한 폐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참 걱정인데. 자, 김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오늘 어딘가를 방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장 점검차 국립중앙의료원에 방문을 했는데 앞서서 이제 이것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니까 어제 대통령이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청와대도 대변인 또한 이 내용을 밝히면서 전수조사에 돌입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오늘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봅시다. 발생 9일째입니다. 첫 확진자 발생 9일째 이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0일이었고요. 그리고 그제 질병관리본부에 격려 전화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지시했고 예. 오늘 국립중앙의료원에 방문한 게 첫 확진 9일째 방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문 대통령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방문을 했고요. 오늘 도착하자마자 평소에는 저렇게 관계자들과 이제 악수를 하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이게 감염의 우려 때문에 악수는 생략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진들에게 바로 뭔가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서 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시죠?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 차원에서는 강력한 선제 조치들이 하나는 이렇게 경과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발빠르게 시행될 필요가 있고 차관들 최대한 그런 조치들을 빈틈없이 취해나가면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국민들에게 하게 알려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캘린더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날, 1월 20일에 우리 국내에 첫 이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고, 두 번째 확진자는 24일, 그리고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대국민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날은 세 번째 확진자가 나온 날이기도 한데,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첫 확진자가 발생되고 난 후에 7일째 나온 것이고, 오늘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은 첫 확진자가 발생된 9일째 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셈인데 우리 윤 부위원장 보시기는 이 정도면 우리 청와대 대통령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져요. 아하. 급박하게 움직였다는 건 없고요. 예. 저희가 사스, 메르스 사태를 겪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일단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 과정을 거쳤어야 돼요. 예. 근데 그냥 뭐 발열 증상이라든지 기침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통과시켜서 활보하게끔 만든 이 잘못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동네 병의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입국자들의 신분을 알려줬다고는 하지만 실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위주의 어떤 방역 시스템에 맡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27일 날 처음으로 오찬 자리가 예정돼 있던 자리에서 이제 메시지를 내셨는데 아하, 좀 예. 적극적인 메시지를 늦었고 늦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말씀하시면서 청와대 주축으로 행정기관을 종합해가지고 체계를 확립한 것이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3일 날 농협 양재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를 영상 좀 있으면 좀 주시고 방문을 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카트를 끌면서 이렇게 장보는 그 모습이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저게 23일이었어요. 국내의 첫 확진자 발생은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저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 부부는 시장을 찾기는 했으나 이 우한 폐렴과 관련된 대국민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첫 확진자 발생 7일 만에 첫 메시지가 나왔고 첫 확진자 발생 9일 만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겁니다.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3,000명에 대한 입국자들 전수조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 본격적으로 이제 청와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질타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 좀 느슨했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감염병은 저 유엔에서도 이제는 안보 사안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안이다? 이게 그냥 국경을 넘어와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또 한 예. 가지는 노무현 정부 때 사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 우한 폐렴,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로서 이제 각 정부의 역량이 이제 평가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럴 때 또 이제 등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또 오늘 그 이제 뉴스에도 나오지만 대통령이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가지고 어떤 말을 남겼다. 예. 정말 중요한 거는 청와대가 그 소위 컨트롤 타워로서 그 아주 체계적으로 이 지금 그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 이걸 어떻게 막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유언비어가 또는 불안감을 팽배시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7일째 첫 메시지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김 기자. 근데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약간의 논란이 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조금 한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7일째 첫 대국민 메시지에서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에는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는 정부를 질타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국가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자,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기껏 한다는 말이 불안해하지 말라뿐인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가하게 좀 들리는데 어찌할까요? 뭐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보면 이 지지율이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2015년 6월 셋째 주 지지율이 29%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게 메르스 여파였어요. 메르스 때문에 정부 대응이 시원치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29%까지 그야말로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 김상희 평론가 보시기에는 총선된 지 얼마 안 남았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총선의 하나의 또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겠죠. 아하. 기본적으로. 예. 근데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저는 생각이 나요. 대통령 참모복이 참 없다. 참모복이었다. 예. 오. 참모들은 사실은 이렇게 누리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런데 예. 아주 예민하게 그 반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예, 예. 과연 저 불안 자제 메시지 저것이 저때 나오는 게 맞았을까? 적절했느냐? 과거에 전례들이 있었는데 예, 과거의 예. 전례들을 보면 어떠냐면 국민이 불안을 자제하려면 그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동원되는 모습, 모든 헌신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불안이 자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예?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상상할 수 있는 것도 다 동원됐다. 이렇게 돼야 그때서야 국민들은 불안이 그렇죠. 자제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의 가용 자원이 총동원돼서 내가 무언가 불안한 거, 불확실한 거가 있을 때 어디로 가면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곳을 예, 예. 만들어주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매뉴얼을 만들어줬을 때 아하. 불안이라는 게 자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헌신적인 모습들이 고위층부터 시작해서 공직자들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 예. 불안을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가히 보일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불안할 수 있겠죠. 더 불안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거기에서 이제 잦아들었으면은 그냥 그걸로 무마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번져나가잖아요. 아, 걱정이에요. 국민들은 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주기를 바라겠죠. 예. 그러면 그 책임을 국민이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총선을 통해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참 우한폐렴 더 이상 확산이 안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각별히 잘들 하시고요. 마스크 웬만하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착용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혹시라도 내가 이거 좀 이상한데 막 기침이 나고 뭐 몸에 좀 열이 나고 싶을 때는 병원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요. 1339로 일단 전화해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병원을 가시든가 하는 게 일단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침하실 때도 이렇게 좀 가려서 기침하고요. 예, 알겠습니다.